사실 말이야, 너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을 거야. 카톡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려. 밤새 전화하고 서로 플레이리스트 공유하고 좋아하는 음식 취향까지 다 알아.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 너네 사귀는 거야? 근데 대답이 항상 똑같아. 아니, 그냥 썸이야. 그런데 이 썸이라는 게 참 묘하거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느새 반년이 넘었는데 관계는 1mm도 안 나갔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카톡 답장이 느려지더니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끝나버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한테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 이거 내 얘긴데? 맞아. 오늘은 이 패턴의 정체를 심리학과 뇌과학으로 완전히 파헤쳐 볼 거야. 안녕, 난 준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자, 먼저 하나 물어볼게. 너는 썸이 왜 끝난다고 생각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 상대가 나한테 진심이 아니었나 봐. 아니면 타이밍이 안 맞았어. 근데 사실 말이야, 심리학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본다. 썸이 반복적으로 끝나는 사람들에게는 본인도 모르는 공통된 심리 패턴이 존재해. 이건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내 무의식 안에 숨겨진 시스템의 문제야. 오늘 이걸 하나씩 알려줄 건데,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썸이 끝나는 진짜 원인은 썸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패턴, 설렘 중독. 이게 제일 무서워.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줄게. 우리가 누군가한테 호감을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돼. 이 도파민이 뭐냐면 쾌감과 보상을 담당하는 물질이야. 문제는 이 도파민이 확실한 관계에서보다 불확실한 관계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야.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결과가 예측 가능한 상황보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파민 분비량이 최대 400까지 증가해. 쉽게 말해서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를 때 그 긴장감과 설렘이 주는 쾌감이 마치 도박할 때 느끼는 흥분이랑 뇌 구조적으로 똑같다는 거야. 잡아봐. 썸을 탈 때를 생각해봐. 카톡 일십당하면 불안하고 답장이 오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지? 이게 전형적인 도파민 롤러코스터야. 근데 사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매일 연락이 오고 주말마다 만나고 관계가 안정적으로 변해. 그러면 도파민 분비량이 확 떨어져. 그래서 설렘 중독에 빠진 사람은 관계가 안정적으로 넘어가려는 바로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껴. 뭔가 재미없어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닌가? 실제로는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건데 뇌가 도파민이 줄어든 걸 사랑이 식은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은 썸의 설렘이 사라지는 타이밍에 항상 관계를 끊어버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한테 가서 다시 그 설렘을 찾아. 이게 반복되는 거지. 두 번째 패턴. 이건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건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야. 너 혹시 이런 적 있어? 분명 상대도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고백하려고 하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만약 차이면 어쩌지? 이 좋은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워. 심리학에서는 이걸 거절 민감성이라고 불러.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에 거낸 다우니 교수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의 애매한 행동을 거절의 신호로 해석하는 경향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아. 상대가 카톡 답장이 30분 늦었을 뿐인데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없나 봐 하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거절이 두려운 사람들이 쓰는 무의식적 전략이 있어. 바로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생각해봐. 썸이라는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공식적으로 사귀는 게 아니잖아. 그 말은 뭐냐면 고백을 안 해도 되고 거절을 당할 일도 없다는 뜻이야. 썸 상태에서는 나는 항상 안전해. 좋아하는 척하면서도 마음껏 빠져나갈 수 있어. 상대가 나를 좋아해주면 기분 좋고 안 좋아해도 어차피 사귄 건 아니니까 상처가 덜해. 이게 무의식적으로 너무 편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안전지대에만 머물다 보면 관계가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지쳐서 떠나거나 둘 다 어중간한 상태로 흐지부지 되는 거야. 세 번째 패턴은 좀 충격적일 수 있어. 바로 애착 유형의 문제야. 심리학자 존 볼비가 제시한 애착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와 맺은 관계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 연애 방식에 거의 그대로 반복돼.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이야. 이 중에서 썸만 반복적으로 타다 끝나는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회피형 애착에 해당해.
회피형의 핵심 심리가 뭐냐면 사랑은 하고 싶은데 너무 가까워지는 건 두렵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불편함을 느껴. 왜? 어린 시절의 감정을 드러냈을 때 상처를 받은 경험이 무의식 깊은 곳에 남아있기 때문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썸 초반에는 엄청 적극적이야. 먼저 연락하고 데이트도 잡고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을 아주 잘해. 근데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갑자기 연락 빈도가 줄어들어. 깊은 대화를 피해. 만나는 횟수도 슬슬 줄이기 시작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지? 갑자기 왜 변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혼란스럽지. 근데 사실 이건 상대가 뭘 잘못한 게 아니야. 회피형 당사자의 뇌에서 친밀감 경보가 울린 거야.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을 수 있어. 거리를 둬야 하고 무의식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 이 사람도 상대를 좋아해. 근데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도망치고 싶어져. 이 모순이 바로 회피형의 비극이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럼 불안형은 어떤데? 불안형은 반대야. 이 사람들은 관계에 올인하거든. 썸을 타면 상대의 카톡 답장 속도, 이모티콘 하나하나에 모든 의미를 부여해. 일시 5분이면 불안하고 하트 이모티콘이 없으면 나한테 관심 없나 봐 하고 전전긍긍해. 문제는 이 과도한 불안이 상대에게 압박으로 느껴진다는 거야. 특히 상대가 회피형이면 최악이야. 불안형이 다가가면 회피형이 물러나고 회피형이 물러나면 불안형이 더 매달리고. 이게 바로 불안형과 회피형의 밀당 지옥이야. 놀라운 건 피에트로 모나코와 카넬리의 1994년 연구에 따르면 이 두 유형이 서로에게 가장 강하게 끌린다는 거야.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정반대라서 오히려 끌리는 건데 문제는 사귀면 서로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조합이라는 거지. 네 번째 패턴. 선택의 역설이야. 이건 현대 사회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인데 들어봐. 컬럼비아 대학의 심리학자 쉬나 아이엔과 교수의 유명한 잼 실험이 있어. 마트에서 24가지 잼을 진열한 경우와 6가지 잼만 진열한 경우를 비교했어.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24가지를 본 사람들은 구경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잼을 구매한 비율은 3%에 불과했어. 반면 6가지만 본 사람들은 30%가 구매했어. 10배 차이야.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이걸 연애에 대입해봐.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 틴더, 위피, 아만다, 소개팅 앱들이 넘쳐나잖아. 하루에 수십 명의 프로필을 볼 수 있어. 네덜란드 틸비르흐 대학의 프롱크와 데니센의 2020년 연구가 진짜 충격적인데 온라인 데이팅에서 프로필을 많이 볼수록 상대를 거절하는 비율이 평균 27%나 증가했어.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던 사람도 더 많은 프로필을 본 후에는 별로로 느껴지는 거야. 뇌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지.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명 더 봐볼까? 이게 바로 거절 마인드셋이야.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누군가에게 온전히 마음을 주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썸에서 어떻게 작용하냐면 썸을 타면서도 머릿속에는 항상 다른 가능성이 돌아다녀. 이 사람 괜찮긴 한데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계를 확정짓지 못하고 계속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2022년 카터와 맥브라이드의 연구에 따르면 FOMO, 그러니까 뭔가를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확률이 현저히 낮았어. 커밋,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올인하는 것 자체를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마치 더 좋은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 집을 계약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심리랑 똑같아. 사람을 부동산처럼 보는 거지. 이게 현대인의 연애에서 가장 위험한 심리 패턴 중 하나야. 5번째 패턴. 자존감의 함정이야. 이건 좀 의외일 수 있어. 보통 자존감이 낮으면 누군가가 좋아해줄 때 더 매달릴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는 반대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기를 좋아하면 오히려 불안해져. 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알게 되면 실망할 거야.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올라오거든.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랑의 역설이라고 불러. 그루초 막스의 유명한 말이 있어. 나를 회원으로 받아주는 클럽에는 가입하고 싶지 않다. 이게 정확히 이 심리를 설명해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더 끌리는 거야. 이건 실제 연구로도 증명이 됐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파트너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상대가 너 정말 좋아해 하고 말해도 진짜? 그냥 하는 말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진짜 나를 알면 떠나갈 걸 이렇게 의심하거든.
그래서 상대의 진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관계를 밀어내. 썸 단계에서 상대가 확실한 신호를 보내면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역시 인연이 아니었나 봐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해. 근데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도망친 거거든. 여섯 번째 패턴은 완벽주의 환상이야. 이 유형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상적인 연인의 이미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박혀 있어. 키는 몇 센티 이상, 얼굴은 이런 스타일, 성격은 이래야 하고 유머 감각도 있어야 하고 경제력도 괜찮아야 하고. 리스트가 끝이 없어. 썸을 타다가 상대의 작은 단점 하나를 발견하면 바로 감점이 들어가. 이 사람 좋긴 한데 뭔가 하나 아쉬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쌓여지기 시작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모든 사람에게는 단점이 있어. 근데 완벽주의 환상에 빠진 사람은 현실의 사람에게서 영화 속 주인공을 기대하는 거야.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지.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 교수는 이걸 극대화자와 만족자로 구분했어. 극대화자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모든 옵션을 다 비교하고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멈추지 못해. 반면 만족자는 자기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면 그 선택에 만족하는 사람이야. 연구 결과가 뭐냐면 극대화자가 만족자보다 연애 만족도가 훨씬 낮았어. 그리고 더 우울하고 더 자주 후회했어. 왜? 끝없이 비교하니까. 지금 이 사람도 괜찮긴 한데 좀만 더 찾아보면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확정을 못 짓고 썸만 반복하다 끝나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 지금까지 6가지 패턴을 이야기했잖아.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려줄게. 첫 번째, 설렘 중독을 깨는 법. 이건 인식이 먼저야. 설렘이 사라지는 것은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관계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야. 사실 진짜 사랑은 도파민이 폭발하는 그 순간이 아니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느끼는 안정감과 편안함, 그게 진짜 사랑이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야.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너는 이미 절반은 극복한 거야. 두 번째, 거절 두려움 극복법. 이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해. 심리학에서는 이걸 점진적 노출이라고 불러. 갑자기 고백하는 게 무서우면 먼저 작은 진심 표현부터 시작해. 오늘 너 만나서 진짜 좋았어. 이 한마디면 돼. 거절당해도 죽지 않아. 진짜야. 우리 뇌가 거절을 실제 물리적 고통처럼 처리하는 건 맞아. 하지만 그 고통은 15분이면 정점을 지나고 대부분 48시간 안에 급격히 줄어들어. 한 번의 거절이 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절대 아니야. 거절은 그냥 안 맞았다는 정보일 뿐이야. 세 번째, 애착 유형 인식하기. 이건 진짜 꼭 알아야 해. 너의 애착 유형을 아는 것만으로도 연애 패턴이 달라질 수 있어. 만약 내가 회피형이라면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도망치지 말고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 지금 내가 이 사람이 싫어서 불편한 건가? 아니면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불편한 건가? 이 질문 하나가 진짜 중요해. 대부분의 경우 후자거든. 불안형이라면 반대로 상대의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을 멈춰야 해. 카톡 답장이 늦은 건 그냥 바빠서야. 거기에 숨겨진 의미 같은 건 없어. 네 번째, 선택의 역설 벗어나기. 이건 의도적으로 선택지를 줄여야 해. 무슨 말이냐면 동시에 여러 사람과 썸을 타지 마.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해. 소개팅 앱도 무한정 스와이프하지 말고 괜찮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충분히 대화해 본 후에 다음 사람을 봐. 이게 쉽지 않은 거 알아. 근데 연구 결과가 분명해.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한 사람들이 관계 만족도도 높고 관계가 연애로 발전하는 확률도 훨씬 높았어. 다섯 번째, 자존감 회복. 이건 가장 근본적인 건데 시간이 걸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한테 너 자신을 사랑해 이런 말은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돼. 대신 이렇게 해봐. 자기 일지를 써. 오늘 내가 잘한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것, 작은 성취라도 매일 3개씩 적어. 이걸 3개월만 하면 뇌의 자기인식 패턴이 실제로 변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증거가 매일 쌓이니까. 그러면 누군가 너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 그게 건강한 자존감이야. 여섯 번째, 완벽주의 환상 깨기. 이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 연애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불완전한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야. 상대의 단점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은 아닌가 봐 대신 이 단점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봐. 모든 장점을 갖춘 사람은 없어. 너도 마찬가지야.
너한테도 단점이 있어. 근데 누군가는 그런 너를 포함해서 좋아해줄 수 있는 거잖아. 상대에게도 같은 기회를 줘.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핵심을 알려줄게. 썸만 타다 끝나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알아? 이 모든 패턴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 바로 취약성의 회피야. 브레네 브라운 교수가 20년간 수천 명을 인터뷰한 연구에서 밝혀낸 건데,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취약해질 용기야. 내 약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다.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가가겠다. 이 용기가 있어야 관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 썸에서 연애로 넘어간다는 건 곧 나의 불완전한 모습까지 상대에게 보여주겠다는 선언이거든. 근데 우리 사회는 취약해지는 걸 약함으로 가르쳐. 특히 한국 문화에서 먼저 좋아한다고 말하는 건 뭔가 지는 것 같고, 감정을 드러내는 건 유치한 것 같고, 쿨하게 감정을 숨기는 게 매력적인 것처럼 포장되잖아. 밀당이라는 말 자체가 감정을 숨기는 게 전략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사실 말이야, 밀당을 잘하는 사람이 연애를 잘하는 게 아니야.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 연애를 잘하는 거야. 밀당은 썸을 유지하는 기술이지, 관계를 발전시키는 기술이 아니거든.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썸이 길어지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야. 연구에 따르면 썸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연애로 발전할 확률이 급격히 떨어져. 왜? 서로의 역할이 고정되기 때문이야. 애매한 관계가 편안해지면 그 상태가 기본값이 돼버려. 그러면 거기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점점 더 어려워져. 마치 프리랜서로 5년 일한 사람한테 갑자기 정규직 계약하자고 하면 부담스러운 것처럼. 관계도 마찬가지야. 애매한 상태에 적응하면 확실해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야. 용기를 내. 그게 다야.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해. 만나고 싶으면 만나자고 해. 대답이 뭐가 됐든 그건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용기를 냈다는 사실 그 자체야. 거절당해도 괜찮아. 그 거절은 너라는 사람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과는 타이밍이 아니었거나 맞지 않았던 거야. 근데 만약 내가 계속 용기를 내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 거야. 설렘에 취했다가 두려워서 도망치고 끝나고 나서 후회하고 또 새로운 사람한테 같은 짓 반복하고. 이 루프에서 빠져나오려면 단 한 번의 용기가 필요해.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줄게. 너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체크해봐. 1번, 설렘이 사라지면 관심이 식는다. 2번, 고백하는 게 무서워서 항상 애매하게 둔다. 3번, 관계가 깊어질수록 부담스럽다. 4번, 항상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 5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오히려 의심스럽다. 6번, 상대의 작은 단점이 크게 보인다. 3개 이상 해당되면 너는 분명 썸 루프에 빠져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뇌와 과거 경험이 만들어낸 자동 반응일 뿐이야. 중요한 건 이걸 인식했느냐 못했느냐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너는 이미 인식한 거야. 그 인식이 변화의 시작이야. 진짜 좋은 연애는 완벽한 상대를 만나는 게 아니야. 불완전한 나를 받아들이고 불완전한 상대를 이해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썸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숨어있지 말고 한 발짝만 밖으로 나와봐. 그 한 발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제발 그걸 잊지 마. 오늘 영상이 너한테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이 영상 공유해주면 더 좋고. 그럼 준이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 안녕.